자, 그러면 청나라를 이제 볼게요. 청은 지금 중국에서 되게 청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다민족 통일국가에 입각해서 오늘날 중국 영토의 원형을 만들어줬던 국가가 청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영토가 지금 뭐 몽골하고 저 만주 일부만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하죠. 자, 그러면 청의 건국과 이제 그 통치 체제를 이제 좀 보면 역사적 의미는 보면 일단 중국의 마지막 왕조였다는 거 청이.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신해혁명을 통해서 황제 지배체제가 종말을 고했고, 동시에 이제 그 시대 때 인도의 무굴 제국이라든지 오스만 투르크 이게 다 이민족 정복 왕조죠. 그 다음에 이 청은 만주족이 세웠지만 결국엔 중국 문화에 동화돼가지고 중국 문화의 흡입력에 통해서 이제 사회 문화에서 적용이나 수용 없이 그대로 위헌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수준이 낮은 만주족들이 갑자기 만주족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의 발달된 문화를 접하니까 금방 통합이 돼버린 거야. 네. 그래서 지금 만주족이 존재하긴 하지만 거의 이제 중국어 쓰죠. 자기 조상이 예전에 만주족이었다는 것 뿐이고, 예. 그 다음에 과거의 그 모든 역사가 청조사를 통해 재조명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여러 왕조들의 패턴들, 흥망성쇠들이 그 패턴들이 청조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청조사를 이제 보면 예전에 과거의 모든 왕조들의 역사의 흥망성쇠 주기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청나라가 이제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뒤에 얘기하고, 청나라가 중국을 통치했잖아요, 한족들을. 한족들의 통치 체제를 볼게요. 자, 이 한족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통치체를 보면 청나라는 0.2%의 인구를 가지고 중국인들을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원나라와 또 다른 모습을 또 지배하는데, 원나라는 무조건 강경 일본도였죠. 근데 얘네들은 강경 일본도에서 벗어나서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줬어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통치 체제를 이제 보이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강경책이라는 건 뭐냐면 만주 풍습을 강요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호복, 병발 이런 것들인데, 자, 호복이라는 것은 치파오라고 해가지고 만주인들이 입었던 이제 옷이 있어. 딱 달라붙는 옷이 있어요. 예, 말 타기 편하게. 그래서 지금도 중국인들이 입고 있죠. 여자들 여기 딱 달라붙는 치파오 같은 거. 이건 좀 나중에 개량된 건데 하여튼 이런 거 있고, 변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국인들은 정통적으로 뭘 하죠? 장발이죠. 장발. 근데 이제 기마 민족이나 수종 민족 같은 이제 그 만주족이나 거란족 같은 경우에는 변발을 해요. 왜냐면 말을 타야 되면 머리가 날리잖아요. 그래갖고 머리를 쭉 이를 밀고 옆으로 따는 돼지 꼬리 모양으로 따는 그런 변발을 하죠. 그래서 평상시 중국인들이 이걸 되게 오랑캐 phục 수에서 되게 경멸했어요. 근데 이 만주족들이 자기에게 항복하거나 자기한테 정복한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변발을 요구해. 그래서 변발을 하기 싫으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뭐냐면 중이 되는 거야. 중은 뭐죠? 다 밀고 들어가잖아. 그렇지 않은, 예?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종교시대 들어가거나.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성인 남자는 다 변발을 했다. 만약에 변발 안 하면 거의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인들 강남 쪽에서 그거에 반발 탄압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땐 가만히 있는데 자기 머리 깎으려니까 이제 들고 나는 거죠. 그래서 양주 지역에서 그 당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양주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제 청나라 군대가 가서 10만 명을 학살했다고요. 그 양주 11기란 책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변발이라는 것이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중국의 한족들이 우리한테 굴복한다는 의미가 있어. 네. 그래서 변발을 이제 했고, 거꾸로 변발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려면 얘들이 이제 반만의 기치를 내걸려면 뭘 하죠? 장발을 하죠. 왜? 장발은 한족계의 고유한 풍습이잖아. 너희들 반대한다는 뜻이야. 변발을 했다는 것은 너희들한테 지배를 숭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태평천공 운동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다 뭐예요? 장발하고 다녀. 예. 만주족들과 항의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고요. 거꾸로 위구르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들의 머리 스타일을 버리고 변발을 하려고 했어요, 얘네들은 또. 근데 위구르족은 허용을 안 해. 너네들은 변발해서는 안 된다. 우리보다 낮은 민족이기 때문에 일부 갈리들만 변발을 허용해요. 예. 좀 이중적인 건데. 자, 그 다음에 반천 사상을 탄압했죠. 대표적인 게 문자여옥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명나라 때 이제 뭐냐면 홍무제가 문자에 오고 있었는데 여기도 문자에 오고 있었어. 그래서 강의, 옹정, 권룡제 다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 갖고 남명시대 때 연호를 쓰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그래갖고 뭐 옹정제 때는 그 옹정의 머리 글자 두 글자를 없앴다. 유민소지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거나 그런 식으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잡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식인들은 잘못하면 이게 다 걸려드니까 얘네들이 경세치용을 벌여요. 그래서 뭐 세상이 이동고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이런 말을 안 해. 왜? 잘못하면 꼬투리 잡고 공격하니까. 그래서 이때 이걸 계기로 해서 탄생한 학문이 뭐냐면 실사구시를 강조한 어떤 측면이죠? 고중학이 탄생한 배경이 되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주주과 한주권의 혼인을 금지시키고요. 그다음 만주 지역에 봉금지대 설치했죠. 이거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그 자기 고향이 고도가 어디냐면 처음에 이제 수도가 고도가 이제 어디였냐면 원래 흥경이었다가 그다음 누드라치가 그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그때 이제 어디야 심양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심양 지역 수도. 그래서 심양 남쪽 지역을 밑을 봉금지대를 만들어. 그래서 오히려 자기 예전에 선조들이 살았던 지역이다 해가지고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못 사게 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틈을 타서 요 지역에 개척하게 된 땅이 뭐냐 간도란 땅이죠. 예. 이 봉금지대도 나중에는 19세기 이후에는 풀어져요. 해체돼서 이제 사람들이 살고 그러면서 이제 만주가 이제 개발되고 그러는데 자, 그다음에 이런 채찍질과 함께 당근 정책도 같이 하죠. 일단 한인학자들을 우대하고 중국 문화를 존중하죠. 그래서 역대 왕조들 뒤에 이제 강희제, 권룡제, 옹정제들은 유교 경제를 빠삭하게 하다 얘네들. 그리고 명나라 황제보다 더 부지런하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일어날 때부터 끝까지 잘 때까지 맨날 유교 경전 들으면서 읽고 연구하고 학자들과 토론하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명나라 때 가거제도 팔고문 중시의 가거제도 그대로 유지하죠. 왜냐하면 이 가거제도는 뭐와 연결돼? 신사계층들 형성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사계층들의 어떤 권한을 인정하는 위주에서 이제 가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간직의 만한 병용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만주족하고 한족을 1대1 비율로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요 간직들을. 그게 되게 중요하고 평등할 것 같죠. 근데 전혀 평등하지 않아요. 만주족은 전체 인구 0.2%고 그 다음에 한족들은 전체 인구 90% 넘어가요. 근데 만주족 한 명, 한족하고 한 명 하면 뭐예요? 누가 유지한 거죠? 만주족 유지하죠. 그렇지만 형식성 이제 평등하게 해갖고 고위직 관료들 등용한다. 이거는 원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원나라는 고위직 관료들은 누구만 있어요? 만주족이었구나. 생목인들 있죠. 그래서 남인들 배제했잖아요. 근데 한족들은 적극적으로 등용을 해요. 그리고 조세 감면 정책도 되고 대규모 편찬 사업을 하죠. 사고전서, 고군동서, 집서, 강의자전. 대규모 편찬 사업은 양면이 있어요. 기존의 문화를 정통을 정리한다는 정통적인 문화를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 하위사관이 있는 자신의 반청 사상을 또 제거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없애고 소각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 다음에 8개월 제한 지주 전호제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이제 종전의 명나라의 사회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래갖고 보통 이제 명청시대라고 이렇게 연칭하는 건 뭐냐면 명나라의 사회 경제가 그대로 어디로 가요? 몇 개 제하고는 청나라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요. 정치제도를 제하고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족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원나라와 달리 100년을 더 갔죠. 예, 그래서 거의 200년 동안 중국을 지배했어. 예, 그래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100년이면 중국의 오랑캐는 100년 만에 다 끝난다. 믿었기 때문에 북벌을 했는데 100년 더 간 거야. 그냥 거기에서.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청나라의 중국 지배 방식 요걸 이제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청나라 역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제 명나라 때부터 계속 가야 돼요. 자, 명나라 때는 이제 만주족들을 어떻게 이제 통제했냐면 이 만주족들이 세다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들을 부족들 통합하면 안 되겠다. 그럼 당연히 이들을 관리 통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만주족들은 여러 부족들로 나눴는데 명예 기준에 입각해서 3개로 나눴어. 그래서 건주 여진, 야인 여진, 해서 여진 이렇게 나눈 거야. 물론 그 안에 여러 부족도 있어요. 이건 명예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룩한 도사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요동을 제하고 누룩한 도사를 이제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들을 통치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건주 여진, 야인 여진, 해선 여진의 주요 수장들을
명나라 간직을 줘요. 일종의 기미 정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또 어떻게 통제하냐면 가마불을 주는데 명나라 이제 무역을 허가증을 주죠. 허가증을 줄 때 세력이 좀 큰 애들은 잘 안 줘. 두 번째, 세 번째 큰 애들은 줘요.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따르게 둬가지고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형성하지 못하도록 크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만주 지역을 관리했고요. 만주 지역도 크게 보면 두 지역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요동성 지역. 예, 요동성 지역은 중국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래갖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국이 직접 통치해요. 그래서 요동 도지사살도서 요동 총관이 가서 이제 거기에 지휘를 하죠. 직접 지휘를 하고. 그래서 민정과 군정을 총관하고요. 근데 요동성을 제외하고 요동 북쪽 지역 있죠. 요동 북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족들이 거의 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간접 통치를 해요. 간접 통치.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이여진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요동성하고 그쪽 만주 지역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중국의 거주 지역하고 만주 지역 북쪽 만주족이 사는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요동 변장이라 해서 병방에 요동성에 따라 그 북쪽 지역 요동 변장이라 해서 버드나무를 이용해 갖고 담장을 쳐놔요. 그래 갖고 요 남쪽 지역은 요동 병장 남쪽 지역은 중국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요동 병장 그 북쪽 지역은 만주족이 사는 지역이고 이 만주족이 사는 지역에 노관 도지사, 누육한 도사를 이제 설치해갖고 아까 말한 것처럼 수장을 통해 간접 통치했다. 그리고 위소를 설치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표시해 보시면 건주부에서도 건주위소, 건주자위, 건주주위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건주위소 해가지고 건주자위, 건주위 이렇게 나눠갖고 각각의 수장을 두고요. 참고로 누르하치 집안은 역대로 건주자위에 맡았던 수장 역할을 그러니까 명나라부터 간직을 맡았고 그 지역을 통치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누르하치가 왜 일어났냐면 이 사람이 이제 어릴 때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명나라를 위해서 다른 그 만주족 부족을 쳤다가 오발 사고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원래 설득하려고 갔다가 명나라 발달을 일으켰던 그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설득하려고 갔다가 설득하는 도중에 명나라군이 총을 쐈어. 오발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을 땐 좀 미안하지 자기를 위해서 이제 그 저항한 부족들 가서 설득시켜 항복시키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쏜 총발에 명군의 총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안한 마음에 그 당시 누르한치한테 그 다음에 등장한 누르한치한테 막대한 가밥을 준 거예요. 가밥. 그러니까 명나라와 무역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르하치 입장 올 때는 다른 부족보다도 많은 무역 허가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경제력을 쌓기 시작한 거야. 그럼 경제력을 쌓으면 군사력도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죠. 예. 그런데 때마치 이제 통제를 좀 하려고 하는데 누르하치가 커가는 걸 통제하려는데 때마치 뭐가 터진 거야? 임진왜란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제 여기를 통제를 못한 거야. 이제 관심은 어디 간 거야? 조선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누르하치가 성장하는 걸 이제 그냥 내버려둔 거죠. 그러니까 누르하치가 이렇게 이제 명나라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 그 교육의 그 불을 토대로 군사력을 키우고 주변에 있는 건주 자익이나 우익에 있는 사람들을 다 통합을 해요. 그리고 건주부를 통합하고 더 나가서 해서여진과 야인여집도 다 통합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때마침 이제 임진왜란 심화하고 나서 이제 딱 명나라가 통제하려니까 이미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누르하치가 명나라를 공격하죠. 그래서 명나라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갖고 조선군과 함께 무슨 전투에서 싸우게 되죠? 그 유명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그 당시 사루 전투에서 명청연합군을 격파하게 돼요. 뒷장 넘어가서. 그래가지고 이때 이런 거를 가정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그 건조에서 야인의 3부족을 통합하고 후금을 건설하고요. 이 후금은 왜 후금이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네, 누굴 계승하자는 예전에 그 금나라 있죠. 금나라를 계승한다고 국골 금이라고 한 거야. 근데 후대학자들이 전에 있었던 금하고 뒤에 있는 누르하치가 세운 금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후금이라고 한 거야. 그 당시 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7대 조목, 7대 한을 내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명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만약에 도합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명나라군에 의해서 희생당했다. 이런 걸 공포하고 아까 말했던 사흘전투에도 명청연합군을 격파했죠. 예. 그래서 그 명나라가 이 누르하치 성장하는 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때마치 그 임진환이 막 터져가지고 그걸 통제를 못했기 때문이죠. 자, 하여튼 그때 이제 누르하치는 이제 그 만주 팔기병을 창설하고요. 그래서 만주 문자를 제작했어요. 이 만주 문자는 그 예전에 이제 그 뭐냐면 여진 소자 대자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금나라 때 그 문자가 아니에요. 이건 몽골족의 영향을 몽골 문자의 영향을 받았고 만든 거예요. 그 민족적 자각을 깨하는 목적에서 만들었고요. 그 당시 몽골족하고 만주족이 거의 통합됐다고 보시면 돼요. 상당수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중가도처럼 이제 만주족 개기는 몽골족도 있지만 상당수 몽골족들이 만주족과 교류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끼리 또 혼인을 하고. 그래서 누르하치의 그 할머니 쪽이 뭐냐면 거기 만주족, 그 몽골족이에요. 몽골족. 그 몽골족 피가 있어. 그 몽골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몽골 문자를 받았고 만주 문자를 제작을 했고요. 이 만주 문자는 나중에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고 나서 한자와 같이 쓰였죠. 예. 그래서 청나라 역사에서 그 연구할 때 이 만주 문자를 알아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만주 문자를 아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족이 있어. 15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좀, 사연이 좀 약간 기구해. 원래 이제 15족은 저 만주 쪽에 살았던 민족이었는데, 걸룡제 때인가요? 걸룡제 때 이제 중가를 이제 평정하고 나서 신강 위구를 지켜라고, 파견됐어. 3만 명을. 근데 그때 3만 명만 간 게 아니라 부족 전체가 다 이동한 거예요. 어린이 데리고 여자 데리고 다 이동해서 거기에 정착하면 이제 신각 위구르 지역을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걸룡제 항제가 약속해서 3년만 지나면 다시 만주족으로 이동시켜 주겠다. 근데 걸룡제가 잊어먹었어. 그래서 잊어먹고 거기 계속 15족이 산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자손하면서 인구 한 30만이 돼요, 지금. 신각 위구르 지역에서. 근데 얘들만이 이제 동화되지 않고 만주어와 만주 문자를 그대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화민국 건립되고, 그 다음에 중공이 만들어지고 나서 청나라 역사를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만주어가 너무 많거든. 근데 만주어가 지금 만주족도 몰라요. 다 잊어먹었어. 자기 조상언을. 근데 유일하게 뭐가 남았죠? 15족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데리다가 와서 지금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도를 옮겼는데, 연호를 청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금이 건국하고 나와서 처음에 이제 수도가 어디였냐면, 흥경이었어요, 흥경. 그러니까 요동장경 그 북쪽 지역에 흥경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전투 이후에 요양으로 옮겼다가 심양으로 옮기게 되죠, 심양. 그래서 심양이 나중에 이제 북경을 천도할 때까지 뭐냐면 그 청나라의 고도 역할을 해요. 예전의 수도 역할을.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르하치가 이제 죽은 후에 등장한 사람이 홍타치죠. 태종 홍타치. 이 사람은 안으로는 정복 활동하고, 밖으로는 정복 활동하고, 안으로는 이제 전제 정치를 강화시켰는데, 자, 요때 이제 국호를 이제 후금에서 뭘로 바뀐 대청호 개명. 청나라 개명됐던 이제 금나라를 이제 우리는 계승하는 것보다는 이제 중국을 지배하겠다. 그래서 만주족, 한족, 몽골족, 여러 민족들 포괄하겠다. 그래서 민족국가, 그러니까 만주족의 민족국가의 통일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이제 마련했고요. 이와 관련됐고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가 생겼죠. 원래 태종과 홍타치는 우리나라 관련돼 있죠. 정로라고 병자호란을 일으킨 사람이 이 사람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항제를 침하고 대청을 개명할 때 사신들이 이제 조선의 사신들이 왔는데 조선의 사신들이 꿋꿋하게 인사도 안 하고 했다가 개같이 얻어맞고 그게 열받아가지고 쳐들어왔잖아 우리나라. 그게 병자호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항제 체제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 만주 팔기를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만주 팔기를 바탕으로 해갖고 한인 팔기와 몽고 팔기를 이제 신사해요. 팔기제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했는데 좀 뒤에 얘기했고 또 그 다음에 중국을 지배하기 전에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디를 공격하죠? 조선을 정벌하죠? 그래서 병자와 종묘를 일으키고요. 자, 근데 태종은 공격했다가 어디에서 깨지게 되냐면 요게 이제 보면 태종이 이제 그 당시 그 앞에 거기 보면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 홍타치가 있을 때는 여기가 있고
이게 요동반도고 이게 상동반도고 만리장성이에요. 자, 아까 이제 사교 전투가 있었다고 하죠. 사교 전투 이후에 이제 여기까지 다 장악을 했어. 그러니까 요 만주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중국인 사람 요동 지역과 그 다음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 요소 지역까지 진출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 여기가 이제 만리장성이 있고 만리장 끝이 뭐죠? 산해관이죠. 예. 근데 산해관 북쪽에 뭐냐면 영원성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영원성. 예. 그게 영원성인가? 맞네요. 그때 영웅성에 누가 있었냐면 원숭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숭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원숭왕이 어딜 딱 지키고 있는 영혼성을 딱 지키면 만리장성 그 산해가 북쪽에 있는 성. 그래서 이 영혼성 안에서 끝까지 개기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본토도 못 들어오는 거지. 만주족들이 그 청나라 군대들이.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원숭왕이 영혼성에서 이제 뭐냐면 지키고 있고 심지어는 누르하치가 여기 영혼성을 공격하다가 홍위병에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누구야? 그 당시 홍타치는 이 영혼성에 있는 누구부터 깨야 되겠어? 원숭왕부터 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약을 쓴 거야. 어떤 식으로 모였냐? 이 원숭왕이 이제 뒤에 가도에 있는 모문영도 죽였거든요? 그 유명한. 그러니까 근데 이 모문영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한간들과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예전부터 뇌물을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원숭왕이 그 뭐냐면 모문영을 죽이니까 뇌물이 안 들어가겠죠. 한간들 열받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한테 보내서 한간들이나 고위직관리들 보내서 오간제를 쓴 거예요. 원숭왕이 뭐냐면 만주족과 내통을 해가지고 뭐냐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배신하려고 한다. 그래놓고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조작하냐면 그 만주족의 일파를 이제 만리장성 한쪽을 해갖고 이렇게 그 넘기고 여기 시쫓고 다녀요. 막 그러니까 이제 일부 부대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일부 잡혀가지고 이제 그 포로 잡히게 한 다음에 자기끼리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뭐라고 했냐면 원숭왕이 우리 도와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만주족 포로가 그딴 소리를 하니까 이제 거기를 듣고 있었던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 뭐냐면 얘네들이 뭐냐면 원숭왕하고 만주족하고 합작을 한다. 그러면서 원숭왕을 이제 불러들여서 죽여버린 거야. 순정제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영원성에 이제 원숭왕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원숭왕이 이제 없어지니까 영원성을 깨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제일 선이 뭐가 산해관이죠. 산해관에 누굴 파견했죠? 오상계를 파견했죠. 오상계가 딱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순치제 때 이제 그때 이자성이 나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북경에 합력되고 이때 이제 오상계가 누굴 선택한 거죠? 그 당시 청나라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산해관 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된 거야? 명나라, 그러니까 나머지 중국이 뚫리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순치제가 이 원숭왕을 끝까지 신뢰했으면 영원선이 계속 있었을 거고, 그러면 중국 본토까지도 못 넘어가. 예. 아무리 만주족들이 이 만리장성 이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도, 이렇게 만리장성 일부분을 뚫어도, 이게 활동에 제한이 있어요. 왜 제한이 있어요? 후방에 있잖아. 후방에 그 전방에 뭐가 있죠? 원숭왕 부대가 있기 때문에 후방이 여기 후방을 공격한다해도 보급로가 끊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만 확실히 영원성만 지켰어도 끝까지 저희 명나라 갔을 텐데 이걸 놓쳤던 거죠. 이간질에 빠져가지고.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순치제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오상계 동호 산해관을 장악했어요. 중국을 장악했고 그때 내거웠던 게 뭐냐면 우리는 명나라를 계승한다는 거야. 우리는 이제 명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 아니죠. 이자선이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명나라 순정제 원수를 갚는다 했고 그 당시 이제 이자선 군을 쫓아내고 그 중국을 장악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반발하고 그것도 이제 진압을 하고요. 그리고 남면 정권이 있었다고 했죠. 그것도 진압을 하고. 자, 강희제를 이제 볼게요. 보통 강희, 옹정, 권룡제 때의 업적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청나라에서 제일 발달된 시대가 이 강희, 옹정, 권룡제 때야. 예. 그래서 이제 강희, 권룡, 옹정제 그 내용은 뭐냐? 3번의 난을 진압을 했죠. 이때 오상계, 경계문, 상가이를 각각의 운남, 강동, 복곤왕으로 임명했고, 근데 이들이 이제 뭐냐면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이 되니까 3번 철폐를 단행하죠. 그래서 이때 3번의 난을 일어나고 이때 오상계가 명나라 왕조를 부흥한다.
이렇게 했지만 사람들이 그거 믿지 않죠. 자기들이 왕조를 멸망시킨데 일조했는데 남명 정권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곧바로 우상기가 죽자마자 진압을 당하죠. 그래서 3번을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마지막으로 항명 세력이었던 남명의 마지막 잔존 세력이었던 정성공 세력을 축출하죠. 정성공이 어디 도망갔어요? 대만 도망갔잖아. 남경 포위 사건 이후에 실패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정성공이 이제 대만에 도망가니까 대만의 원종국을 파견해. 이때는 이제 정성공이 죽고 정성공 손자 때예요. 그래서 자기끼리 네 분이 있었어. 결국에는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지배를 받죠. 그래서 대만이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중국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기 시작해요. 복권이나 강동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주하고. 그다음에 정성공 이전에는 누가 있었죠?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었죠. 네덜란드가 지배했다가 그 다음에 정성공이 들어와서 또 지배했다가 또 중국이 와서 또 지배했다가 나중에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이 와서 지배하죠. 예. 그래서 대만인들은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그 감정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대만이 일본이 지배했던 걸 좋게 생각해. 왜냐하면 다른 통치자보다 훨씬 낫다는 거야. 예전에 네덜란드나 정성공이나 청나라보다도 대만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일본 애들이다. 철도도 놔주지, 교육도 시켜주지 등등. 그래서 대만 애들은 일본 애들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자기가 친일파라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얘네들 정서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른치스크 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러시아 남진 저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네른치스크 조약인데, 네른치스크 조약은 그 후에 이제 맺어진 조약 있죠. 북경조약이나 해안조약 이런 그러니까 북경조약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평등한 입장에서 맺어진 거다. 그래서 이런 네르치스크 조약이 있고 기에 카우타 조약도 러시아 남진 저지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평등한 입장에서 맺어진 조약이고요. 그 다음에 만주를 이제 확보하고 외몰고 티베트의 정복하여 복속시키고요. 그 다음에 문자의 옥을 일으켜서 이제 지식인들 탄압하고. 그 다음에 강희제 때 또 특징은 황제에게 권력을 집중했죠. 예전에는 주로 위정왕 대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주족이 처음 일어날 때 이제 여러 팔기들, 부족장들이 모여갖고 대신들이 위정왕 대신 통해서 주요 결정했는데 이 권한을 약화시키고 자기 신복들로 구성된 남서방을 설치해갖고 이제 왕권을,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옹정제 때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태자밀공법이에요. 자, 이거는 왕위 계승장 제를 제정을 한 건데, 원래 이제 농경국가, 그러니까 한족국가들은 되게 적장자가 계승하죠. 황제가. 그런데 이제 유목국가에서는 뭘 하냐면 실력 있는 사람이 계승하는 거야. 요새 실력은 뭐야? 군사력이 뛰어나는, 싸움 잘하는. 근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합쳐놓은 것이 옹정제예요. 그래서 이 태자밀공법은 뭐냐면 처음부터 태자를 정해가지고 태자 교육을 시켜서 황제가 되는 게 아니라 황제의 아들들이 되게 많잖아. 여러 후궁들에 낳은 그 후궁 중에서 이제 낳은 아들들 지켜봐요. 황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거의 죽을 때 상자에다 거기 어디냐면 건총궁 정면에 걸려있는 액자 뒤에다가 이름을 자기가 이제 앞으로 황제가 될 사람들을 황태자 이름을 적어요. 그래놓고 거기를 봉해.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나서 거기 건총궁 정면에 걸려있는 액자 뒤에 서가지고 그 황제가 밀봉한 상자 열고 보는 거야. 그러면 몇 번째 황자를 황제를 세워라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황태자를 선발해가지고 했던 것이 태자밀공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 태자밀공법에 의해서 이제 최초로 황제가 됐던 사람이 누구죠? 건룡제죠. 권룡제. 그래서 이 청조 왕위 계승법 관련된 태자밀공법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녹종기 같은 예전에 무역서서에 보니까 야사를 적어놨더라고. 원래 옹정제가 네 번째 아들을 이제 황제 만들려고 했는데 이 권룡제가 이제 한간대가 작아고 네 번째 아들에다가 거기에 십자를 더 집어넣었다고 해요. 14번째 아들 권룡제. 그래서 권룡제가 14번째 아들로서 이제 황제가 됐다. 이런 식인데 하여튼 이렇게 태자밀공법을 이제 실시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정원제를 실시했고요. 이건 좀 뒤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양령원제를 실시했죠. 관리대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그냥 차라리 판공비를 주자 이거 판공비를 준 거야. 양령원제를 실시했고
그다음 문자의혹 같은 걸 또 있겠죠. 문자의혹은 뭐 앞에 순치제, 강희제, 옹정제 공통점 있어요. 여러 사건들 일으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쓴 유명한 게 대의강미독이에요. 이것 좀 외워두세요. 대의강미독은 이제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데 인한과 포악한과 하해를 구분하는 기준이 태어난 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뭐냐면 태어난 땅이 아니라 도덕적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도덕적 능력이 되면 뭐냐면 혈통이 뭐 한족이라도 그러니까 도덕적 능력이 없으면 혈통이 한족이라도 이 사람은 오랑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덕적 능력이 있으면 혈통이 뭐죠? 그 뭐냐면 오랑캐라도 이 사람은 뭐냐면 중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화 오랑캐 기준은 그 뭐냐면 혈통이지. 그 다음에 혈통이 아니라 그 뭐냐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대의 강목이요. 그래서 혈통보다도 문화적 역량, 문화지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대의 강목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그 뭐냐면 학자들도 있었죠. 북학파들의 사고방식이나 정형의 사고방식도 뭐죠? 오랑캐 기준이라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문화적 역량이 얼마나 갖추냐에 따라서 오랑캐가 될 수 있고 중화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대의강미독 같은 것들을 저술해서 중국이 중화인 것은 한민족이라는 것이 아니라 높은 문화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덕이 있는 에 따라서 중화가 될 수 있고 오랑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카르타 조약을 이제 체결해서 러시아 남진을 저지했고요. 그다음 청해 지역을 이제 복속을 시켰고, 티베트 같은 것들은 보호권 확립했죠. 그래서 달라이라마 같은 걸 이제 장악을 하고 이들을 통제를 두고, 그 다음에 군수방을 설치해서 이 군수방이 나중에 군기초로 발전돼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옹전제 때부터 해서 강희 옹전 건룡 때까지 그 당시 몽골족들과 티베트 지역을 장악하려고 노력해요. 예. 특히 이제 몽골 같은 경우 중가도 부족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만주족의 끝까지 계기거든요. 그래서 건룡제 때 간신히 진압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몽골족하고 그 다음에 티베트 지역을 장악하려면 뭘 하냐면 그 남아교를 보호해줘야 돼. 왜냐하면 몽골족하고 티베트 쪽의 사람들이 뭘 믿죠? 남아교를 믿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 청나라는 남아교를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그 남아교의 수장이 두 명 있죠. 달라이라마하고 판차라마가 있죠. 이 달라이라마가 판차라마를 은근히 뭐냐면 견제를 시켜. 서로 간에 상호. 그래서 자기 말을 잘 듣고 길들이게 하는 거지. 그리고 연화 지역에 가가지고 맨날 그 판체나마도 초빙해 오고, 가끔 또 달라이나마도 초빙해서 이제 같이 지내고, 그 다음에 군사 훈련을 시켜요. 그 연화라고 아시죠? 연화일기 나오는 거기가 이제 청나라 황제의 피서지인데, 거기 가가지고 뭐냐면 이제 군사 훈련을 해요. 군사 훈련 시켜갖고 몽고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 개기면 죽는다. 이런 것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티베트와 이제 뭐냐면 몽골 지역을 장악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 남아교 정책들을 이제 펼쳤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건룡제를 보죠. 건룡제는 청나라 황제 중에 제일 오래 살았던 황제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나중에 60년 동안 통치를 하고 나서 더 통치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 아들에게 넘겼죠.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있는 그 할아버지 강희제가 60년 통치했는데 자기가 더 통치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 자기 아들에게 권력을 넘겼다가 4년 후에 죽어요.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하죠. 10전노인이라만큼 그 10번에 걸쳐서 정복 활동을 하는데, 그 예를 들어 중가리아. 이 중가리아는 원래는 이제 몽골족의 일파였는데 이들이 끝까지 갔고, 어디까지 갔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청나라 쫓겨가지고 저기까지 도망갔어.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그 신강 위구르까지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하고 거기에 주방 대신을 설치해서 신강 위구르를 장악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범왕왕 월남을 속국을 삼고요. 그래서 현재 중국 영역을 거의 일치시키는 뭐냐면 그 영역을 이루어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말년에 정치를 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에 빠졌어요. 향비라는 여자에 빠져가지고 정치를 못했고, 학원이라는 그 관리가 부정부패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룡제 말기, 그러니까
그 다음 가경제죠. 그 아들이었던 그때 백령도도가 확산이 돼가지고 나중에 가경제 때 그 백령도도의 난이 일어나요. 가경제 초기 때. 자, 그래서 이 권룡제 관련된 내용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권룡제에 대해서 이제 중국학계 견해는 상당히 좋게 평가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오늘날 중국의 영역을 확보해줬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다민족 통일국가를 완성을 시켜줬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이 지향하는 그 국가상이 뭐예요? 다민족 통일국가죠? 그래서 한족 국가 아니에요. 중국은 다민족 통일국가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국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 대일동사상 천하를 중국을 하나로 묶었다. 하늘의 모든 황제가 지배받는 황제 통일국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 권룡제다. 그래서 강희, 옹정, 권룡 3대의 머리를 거쳐갖고 청나라 전성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아마 나올 것 같아. 예전에 옹정제에 관련된 태자 밀건법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좀 따진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개토 기두 정책을 했다 쓰세요. 옹정제 때 빠졌는데 거기에 아트라스 중국사에도 나와 있는데 옹정제 때 내용이에요. 자, 옹정제 때 무슨 정책을 했냐면 거기 좀 적으시면 개토 기두 정책을 했어. 네. 그래서 이제 그 한의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타는 중국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 자, 개토 기두 정책은 뭐냐? 자,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그 소수민족을 통치할 때 그 간접 통치를 했어요. 토사와 그 다음에 토간을 임명해서 그 부족장들 있죠? 그 소수민족의 부족장들을 토사와 토간을 임명해서 간접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개토 기도 정책은 뭐냐면 이런 것들 다 폐하고 이제는 이 소수민족의 거주지에 뭐냐면 한족 관리들 파견하는 거야. 한족 관리들. 그래서 이 민족을 뭐냐면 하나시키는 거야. 그래서 토사와 토간을 청나라 관리들, 그러니까 한족들을 파견해갖고 대체시켜가지고 뭐냐면 한족화 시키려는 정책들을 개토 기도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아트란사 중국사에 보면 그 사천 남부 지역에 거기 보면 이제 사천 남부하고 강서 지역, 운남 지역에 이민족들이 많아요. 소수민족들이. 거기에는 개토 기도 정책을 이제 실시해서 토사와 토간 정책들을 이제 다 폐지시키고 거기에 뭐죠? 한족이 직접 이제 통치해서 청나라 관리들 파견해서 직접 통치하는 그런 개토 기도 정책을 실시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개토 기도 정책에 반발해서 운남이나 그 다음에 강서 그 다음에 이런 지역들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대금 소금천의 반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개토 기도 정책들이 옹정제 때 실시했고요. 지금도 중국도 비슷한 정책들을 실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중국도 지금 말이 뭐 자치주니 자치성인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원칙이 있어. 자치주나 자치구역이든 원칙은 뭐냐면 인구의 50% 이상은 뭐냐 한족들이에요. 나머지는 소수민족들이고. 지금 신강 위구르족 있잖아. 다 한족들이 지금 이주해가지고 짱깨들이 많이 와가지고 인구 비중이 이제 뭐냐면 바뀌어졌어요. 중국인데 거의 60% 차지해요. 신강 위구르나 저쪽 티베트 지역이나. 그러니까 이제 점점 뭐냐면 겉으로는 다민족 통일국가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중국을 포준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중국어만 가르치고 그다음 중국어를 모르면 뭐냐면 취직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그러면서 점점 뭐죠? 동화시켜주는 거야 막. 그래서 자기 민족을 만들려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피고 있죠. 아마 청나라 때 그걸 이제 배운 것 같아 얘네들이. 예. 자, 그래서 개토 기도 정책, 토사 토간 같은 간접 통치 방식을 폐지하고 이제 관리를 직접 파견해서 직접 통치 방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뭐냐면 그 기출 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자, 293페이지 펴보세요. 자, 293페이지 몇 번이냐면 14번 문제 볼까요? 14번 문제.
자, 지도의 A와 D는 권룡지의 활동과 관련된 지점이다. 각 지점에 이루어진 활동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있는데, 자, 일단은 A, B, C, D가 어딘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A는 일단은 1위 지역이에요. 1위. 그 다음에 B 지역은 어디냐면 열화죠. 청나라 황제 피서상장이 있었던 것, 이궁이 있었던 열화고, 거기 보면 우리나라와 관련 열화일기 있죠? 이거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심양이 C야. C는 이제 뭐 하는 지역이냐면 예전에 청나라가 입간하기 이전에 고도였죠. 심양은. 그래서 거기에 고궁도 있어요. 청나라 궁정도 있고, 그 다음에 태조부터 홍타치, 누르하치 무덤도 있고 그래요. 이 부분에. 그 다음 D가 이제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그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양주다. 그 다음에 해안이다.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어. 그래서 양주, 해안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여튼 이제 양주나 해안인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그 운하의 중심지예요. 운하의 중심지.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게 상하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인데, 상하이는 절대 아니죠. 상하이는 그 뭐냐면 예전에 양주부에 속했던 조그만 동네예요. 어촌이었는데 언제 커졌죠 이거는? 개항 이후에 커진 거고 그거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A 중가로 부족을 무력으로 정복할 주방장군을 배치했다. 예, 요거는 맞죠?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중가로 부족은 몽골족이 한 부족이었는데, 다른 몽골족 같은 경우는 이제 만주족하고 이제 서로 통혼하고 그러면서 교류하면서 점점 이제 만주족과 친하게 지냈는데, 이 중가로 부족만이 끝까지 개기는 거야. 말도 안 듣고. 그래갖고 그때 이 중가부는 명대 오일라트부하고 이제 연결되는데, 이들이 명대부터 그 오일라트부로 연결되고, 그 다음 청나라 중가로 부족했다가, 그다가 이제 강희제부터 해서 끝까지 개겨. 그래서 3번에 나뉘니까 이때 틈을 타서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진압하면 또 서쪽으로 도망가서 또 반란을 일으키고, 또 진압하면 또 서쪽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원래 만주에 있었던 부족인데 저쪽까지 도망가서 어디 신강 위구로 가지. 그래서 이 신강 위구르 지역을 이제 완전히 정복하고 중가를 항복을 받아낸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을 이제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주방장군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지역 청나라 거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가로 평정을 하고 신강 위구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요 주방장군이 몽골족 외 위구르 티베트족을 이제 관리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비역의 조상의 능력을 배할 의식을 거양한 항공에서 연애를 배웠다. 이거는 열하고, 열하는 피서상장이라고 했죠? 네, 피서지고, 여기 시는 이제 어디죠? 시, 고궁이 있는 심양 지역을 말해요, 심양. 이거는. 그래서 이 열하는 피서상장이 있었던 곳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황제가 자주 여름 때 여기 갔던 곳인데, 우리 열하일기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열하 박지원이 원래 베이징을 갔다가 권룡제 보려고 했는데 권룡제 저기로 간 거야. 그래갖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열하까지 가서 봤는데, 그때 이제 열하의 풍경들을 그려놓은 것이, 써놓은 것이 열하일기예요. 근데 이 열하일기가 상당히 사료적 가치가 높아요. 왜냐면 열하에 관련된 청나라 정치,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들의 업적들, 그 정치 행위들 적어놓은 유일한 사료가 열하일기예요. 그래서 한국사도 괜찮지, 그 한국사 공부할 때도 봐야 되지만 중국사 있잖아요. 청나라 역사를 공부할 때 이것도 참조자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는 티베트의 판차나마 영국의 메카튼이 사렸다는 청구에 접견했다. 그래서 여기는 거꾸로 됐죠. 이거는 어디죠? 열하죠. 열하. 예. 그래서 열하 지역에 이제 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있고, 그때 달라이나마, 판체나마를 서로 뭐냐면 견제시키기 위해서 좀 약간 하위급인 판체나마를 주로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판체나마를 예의를 잘하고 달라이나마를 견제하려고 했다. 이건 뭐냐면 티베트와 몽골족들이 뭘 많이 믿기 때문에, 남아교를 믿기 때문에 남아교를 청나라 황실에서 통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피서상장에서 피서 갔지만, 지금도 정치가들 피서 가면, 피서 가요? 진짜 후가 가면서 뭐지? 정치를 하잖아. 그러니까 정치 행위를 같이 한 거야. 예. 그 내용이 다 어디에 있죠? 열하일기에 있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하도 총독과 종호 총독을 소집해서 하곤과 조언을 점검했다. 여기에서 총독자가 붙으니까 우리가 지방 장관 정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총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총독이 아니에요. 지방 장관은 총독이지만 각 분야의 전공 장관들을 총독이라고 했어, 그 당시에.
그래갖고 이제 하도와 이제 그 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수요와 관련된 조은선을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도 총독하고 조은 총독을 소집해서 그다음에 하공가 그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조은을 정비한 거는 왜 그러냐면 이 D 지역이 그 당시 베이징과 연결된 수요를 요 베이징과 그 D 지역과 B 지역 베이징까지 그러니까 베이징하고 D 지역이 서로 어떤 지역이냐면 그 당시 운하 지역이야. 운하 성 연결돼 있어. 그래서 요 지역을 출발해갖고 베이징과 운하를 통해서 뭐냐면 그 베이징에 여러 가지 물자를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청나라 황제들은 요 양주나 그 다음에 지금 확실치 않지만 그 해안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의 운하 상태를 점검을 했죠. 그래서 강희제라든지 걸룡제 이런 사람들이 남순, 강남 신찰을 하는 과정에서 양주 해안에 들러서 운하를 정비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하공, 치수를 담당하는 사람과 조은, 운하 및 창고와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담당자를 불러서 거기 정비를 이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남순이라는 강남시찰이 꼭 그 우리가 등소평 있죠, 등소평. 등소평도 개혁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남순을 했잖아요. 강남을 돌아보면서. 그것도 누가 했냐? 청나라 황제들이 했어. 남순을. 그래갖고 강남을 돌아다니면서 강남에 있는 뭐냐면 신사계층들을 위무하고 자기 편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운하를 또 잘 돼 있나 북경으로 올라가는 운하들이 잘 정비되어 있는 걸 또 시찰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답이 이제 뭐냐면 기획하고 니은이죠. 예.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그 관련된 근거편을 거기 한의중이나 동계도 못 찾아가지고 관련된 전문 서적들을 찾아가지고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사진을 다 찍었어. 그 책 내용은. 근데 옆에서 이제 뭐냐면 직원이 오늘 찍지 말라고 사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찍어가지고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갖고 분석을 해놨거든요. 예. 근데 문제가 되게 어려워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이건 좀 쉽죠. 자. 미추진 방법을 가리키는 제도의 명칭을 쓰시오. 강희제는 자신의 둘째 아들의 항태를 세웠으나 결국 그를 폐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입심 출세를 바라는 관료들이 다음 황제 항태제를 밀착하여 파벌 형성하고 마침내 황제 암살 음모를 깨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렇죠. 미리 세워놓으면 거기에 또 권력이 형성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옹정제 때문은 이런 이제 성황의 절차를 교훈 삼아서 완전한 새로운 방식을 고안했죠. 황제가 생전에 황태자의 이름을 공포하지 않고 황제가 직접 정한 인물을 서서 작은 상제 봉에서 건축궁의 앞에 있는 걸려있는 정대 강명이나 쓰인 평액 뒤에 숨겨놔요. 상자 속에 봉해놓고 그리고 황제가 죽은 후에 황족과 대신들이 모여서 상제를 개방해서 그 황제를 세우는 방식을 세웠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황태자 밀건법 또 다른 말로는 저희민거법 그래요. 황태자 밀건법, 저희민건법. 그래서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사람이 이제 해서 즉위한 사람이 걸룡제인데 이때 이제 그 후에 가경제, 도강제, 항풍제 다 이 방법했어.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후에 이제 뭐냐면 동치제 때는 안 됐어요. 동치중이라는 동치제. 동치제 왜 안 되냐면 황제가 한 명밖에 없어, 상자가. 그 아들이. 그 다음에 강서제, 서강제나 성통제는 이 방법 안 선택했죠. 이거는 그냥 지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까지는 동치제 이전까지 황제, 그러니까 걸룡부터 해서 동치제 이전의 황제였던 항풍제까지 이 방법을 통해서 뭐냐면 황제가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청나라 주요 황제들의 업적들을 봤고요. 그 뒤에 있는 황제들은 비슷비슷해요. 볼 필요도 없어. 뭐 가경, 도강, 뭐 항풍, 뭐 그런 황제들이 있는데 그렇게 볼 필요 없고 뒤에 이제 강서 신정을 이끌었던 강서제 정도만 이렇게 약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청나라 통치 조직을 이제 볼게요. 자, 청나라 통치제도의 특징은 중앙 조직으로 팔기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팔기제가 있었고 이들은 이제 아까 이 팔기제 예전에 설명했지만 원래는 수렵 조직이었죠. 니들을 중심한 수렵 조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누르하치가 이거를 행정 군사 조직 개편했어. 그래서 8개 깃발에 입각한 이제 팔기제를 만들었고 만주족이면 어디든 8개 다 속해요. 그리고 전쟁 날 때 8개에 따라서 이게 병력을 착출하죠.
예. 그래서 이제 팔기제를 이제 마련했고, 그 다음에 군기처를 설치했는데, 군기처는 언제 설치했죠? 옹종제 때 설치했죠? 그래서 앞에 이제 궁수망을 더 발전시킨 군기처인데, 이게 이제 주접제도와 결합돼서 핵심 건물로 이제 등장하게 돼요. 이 주접제도는 뭐냐면, 그 지방의 장관들이 보고를 하려면 중앙의 여러 간서들을 거쳐갖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앙 간서들 중간중간에 그 보고하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고 항제가 직접 보고되지 않은 것도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지방장관, 그러니까 총독이나 순무가 그 중앙에 있는 관료들 배제한 채 직접 다이렉트로 항제에게 보고하는 제도가 주접이에요. 예, 그다음 황제가 이걸 직접 보고받고 지방의 사적들을 다 파악하고 황제권을 강화시키는데 이용했던 제도인데, 이 제도를 주접을 처리하는 기관을 어디에서 하냐면 군기처에서 처리한 거야. 원래 군기처의 업무는 저쪽 신강 위구르나 티베트 지역의 그 병방 지역 있죠. 이 병방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병방 지역은 이제 관리하는데 병방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급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직접 보고하는 그런 체제가 있었는데, 이걸 같이 이제 지방의 일반 지역의 주접제도와 연결돼 갖고 군기처에서 모든 것을 이제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황제에게 직접 처리하는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중요 기구로서 군기처가 부각되면서, 군기처가 이제 청나라 때 핵심 건부로서 부각이 됐다. 좀 외워두시고요. 옹종제 때. 그 다음에 초창기 때 권력 중심은 의종왕 대신이죠. 8기의 부족장들 모여가지고 했지만 이건 약화됐고, 나중에 이제 그 앞에서 언급했던 그 남서방 강희제 때 잠깐 설치했던, 그렇지만 이제 옹종제 때는 이 군기처가 이제 주요 기구였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나중에 개항 이후 때 주요 업무는 어딜까요? 주요 기관은 총리하문이죠. 이거는 총리하문 뒤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제도의 이제 특징을 보면 보통 성이야. 명나라와 마찬가지로 성을 둬서 8개의 성을 두죠. 그래서 그 밑에 부와 현의 삼중 구조를 만들었고, 이 성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요. 예, 지금도 그렇죠. 최고 높은 행정단위들 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성에 특정한 총책임자를 안 뒀죠. 세 개로 나눠갖고 견제시켰잖아요. 그래갖고 사법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그런 일을 분할시켰는데, 권한을. 그러다 보니까 총괄적인 업무를 못하는 거야. 책임도 제대로 못 지고. 그래서 확실한 이제 뭔가 총괄적인 사람이 필요가 있다. 그 지방에 장관을 둬야겠다. 그래서 총독과 순무를 둬요. 그래서 총독은 이제 어떤 사람이면 한 개의 성이나 세 개의 성을 민정과 군정을 총괄하는 거고, 교과, 지방 간의 고과나 홍보를 담당하는, 인사 담당하는 것들인데, 총독은 이제 주로 이제 예를 들어갖고, 큰 성을 이제 몇 개 묶어가지고 해요. 예를 들어갖고, 호광 총독하면 어느 성과 어느 성을 총괄하는 거죠? 호남성과 호북성을 총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몇 개. 그 다음에, 양강 총독이라면 강동과 강서를 총괄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어떤 큰 지역 같은 거, 사천 지역 있죠. 사천은 그 당시 인구가 많고 되게 넓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천 지역 총독이 있어. 그러니까 순무도 있고 총독이 있어요. 예. 순무는 한 성에 한 명만 배치해. 그래서 주로 이제 지방을 통과하고요. 그리고 총독과 순무는 상하 계층 관계가 아니에요. 황제와 대등한 대지자 역할이야. 동일한, 그러니까 총독이 순무를 이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총독이나 순무가 각기 황제 밑에 있어가지고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총독과 순무를 이런 두 명을 두냐? 한 명한테 권력을 집중하면 또 문제 생기겠죠. 지방 총책임자를 두되 두 명을 둬가지고 또 견제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제도 포종사나 제정을 담은 포종사를 뒀고, 안찰사는 사법을 담당했고요. 학정에서 이제 원시, 지방시의 시험관이나 지방관을 감시하는 그런 제도를 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는 팔기제와 노경이 있어요. 팔기제는 이제 누르하치 때부터 만들어졌던 대조인데, 이 팔기제도는 이제 한인 팔기도 있고 몽골 팔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죠. 만주 팔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크게 역할에 따라 주둔 지역에 따라 금족 팔기와 또 주방 팔기가 나눠요. 그래서 금족 팔기는 북경에 주둔하고, 그다음 주방 팔기는 병방 요직에 주둔했고요. 그다음에 청나라가 명나라 싸우는 과정에서 명나라 장군들이 많이 항복해 들어와. 오상계 이런 사람, 그다음에 또 이자성을 증발하는 것에 대해서 간내에 들어오면서 여러 중국군 명나라 군대들이 항복해오죠. 이런 항복한 군사들을 이제 바탕으로 한인도 구성된 게 노경이에요. 예, 노경이고 이게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팔기제들이 무너져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나면 처음에는 용맹스였어요, 이 팔기병들이. 근데 이제 중국을 점령하고 하니까 이제 편해진 거야. 그리고 팔기제들이 이제 팔기병에 속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토지도 나눠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훈련을 안 해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뭐냐면 예비군 훈련처럼 소집을 하는데, 소집을 하면 이제 뭐 제대로 이제 거기 뭐 훈련도 안 받고 말 끌고 와서 뭐냐 추석 체크만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가면 팔기병들이 힘이 약해지니까 대신에 누가 나왔어 하면 노경이 쌓아요. 노경. 그래갖고 나중에 3번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3번의 난이 일어날 때 주력은 팔기가 아니에요. 노경들이, 한인 군사들이 그 앞에 3번들 한인 군사들 같이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니까 노경조차도 뭐냐면 힘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저희 백령도대 난이나 태평천국 운동 이럴 때 이런 그 팔기병이나 노경들이 제대로 활약을 못하니까 신사계층들이 뭐냐면 민당을 조직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민간 조직을 만들어 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대항을 하잖아요. 예, 이걸 이제 단련 한용병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나중에 해군, 상군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만 뭐 팔기나 노경들이 힘을 썼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군사력이 약화됐다. 이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했던 것을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볼게요. 319페이지 펴볼까요? 319페이지 2번 문제. 총괄평가 319페이지 2번 문제. 아이고, 이게 2번 문제가 아닌데, 잠깐만요. 제가 문제가 잘못 적어놨는데. 일단. 자, 11번하고 12번 문제네요. 네, 11번하고 11번 문제. 자, 다음 이주지 배경이 형성된 학문의 방법과 성격을 각각 써보고, 이 학문 발전에 미친 영향을 두 줄에 쓰시오. 여긴 천대 문자의 옷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좀 뒤에 더 얘기했지만, 여기 한번 살펴보면, 자, 방법 실증적 객관적인, 실사구시적인 측면이 있고, 성격은 탈정치적 몰가치적인 거, 현실 문제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제 고중학 방법을 통해서 객관성, 전문성을 통해서 경학, 사학, 음악, 금속학 같은 다양한 학문을 개척했다. 그러니까 학문을 개척한 거죠. 고중학이. 자, 근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19세기 때 무슨 학이 등장한 거야? 근문학파 계열인 상주 공양학파가 등장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보면 다음 같은 청해 황제들의 업적 및 대외관계 결과를 두 가지 쓰시오. 그래서 청해 정성기는 강희제에서 시작해 옹정제, 걸령제에 이어졌고 130년 동안 지속됐다. 강희제는 청해 지배에 반발한 3번의 난과 타이완의 저항 세력도 진압했고 또한 러시아 네르치스크 조약을 제해서 국경을 안정하고 외모골 티베트 지역도 장악했다. 등등등등등 있는데, 자, 이런 그 정복 활동을 통해 대외관계 결과 뭘 쓰셔야 되겠어요? 현재 중국 영토에 윤곽을 형성했고 주변들과 조공책봉 제재를 통해서 국제관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322페이지 20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두 줄 서술해보고, 그리고 이 저자가 중국을 통치할 때 최고 권력기구와 관리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제정한 제도를 각각 말해보시오. 이때 러시아와 맺어진 조약을 맺으시오. 자, 이건 대의강미록은 언제 때 썼죠? 옹전제 때 썼죠? 자, 옹전제가 친히 글을 썼는데, 이 옹전제가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대의강모에서 그 내용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 내용은 그 다음 중국의 중화인 것은 한민족이 아니라 헐등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높은 문화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그 높은 문화지대는 한민족이 독점할 수 없다. 한민족이 아니라도 덕을 가지면 누구나 통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덕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문화지대를 통치할 수 있고 이 덕을 가진 그 존재가 한족이 아니라 오랑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민족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만 덕을 가지고 있으면 이민족이 중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덕을 갖지 못하면 한족이 뭐가 되는 거죠? 오랑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화지대에 통치할 때 이게 중화가 된다는 거야.
그건 이제 뭐냐면 정통적인 중화 사상을 뒤집어지는 거죠. 해석을 다르게 해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때 권력기구는 뭐죠? 군기청.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때 이제 하도 뭐냐면 부정부가 많으니까 차라리 판공비를 마련해주자. 그래서 양령운제를 두죠. 그래서 세금을 거둘 때, 뭐냐면 일부 은을 걷게 해서 이걸 판공비를 지급해요. 예. 그럼 부정부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더 생기죠. 사람들 욕심이 많기 때문에 먹으면 더 먹으려고 해. 예. 양령운제 받아도 판공비 외에도 더 먹으려고 하지.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이때 맺어진 조약은 무슨 카와타 조약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27페이지 3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기획의 정치적 배경을 서술해보고 니은 세력이 강남의 신사 세력과 연결된 세력들을 사건을 말해보시오. 자, 강희자는 3번의 난을 진압하고 대만에서 청해 지배를 정하고 있을 때 정성국 세력을 정벌함으로써 대만까지 청해 판도를 만들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있는데 3번의 난의 전체적 배경은 뭐냐면 3번 세력이 커져서 반독립국가 형세를 갖추니까 청나라 정부가 3번을 철회를 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사건, 정성공 세력들이 어디를 공격했냐면 정성공이 남경을 공격했어요. 남경을 포위 한 달 동안 했다가 이제 물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강희제가 이걸 뜨끔해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 정성공 세력하고 해안의 주민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뭘 공포했죠? 나중에 얘기했지만 청계동을 공포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정성공 세력들을 공격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성공을 지배하고 거기 이제 대만을 정복하고 나서 청계점을 다시 풀었죠. 예. 그런 것들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성공 세력들이 그 당시 강남 신사들과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 강남 신사들은 강북의 신사들과 달리 강북의 신사들은 나름대로 그냥 청나라 쳐도니까 금방 항복했거든요. 근데 강남 신사들은 항복을 안 했어. 왜 그러냐면 무슨 정권이 있었죠? 남명 정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명 정권을 지지하면서 같이 한동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남 신사들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그때 한번 당하고 나서 이 강남 신사들에서 대규모 탄압을 하죠. 순치제부터 시작해갖고 뭐 문자욕이라든지 등등 해갖고 이제 탄압을 해버리는데 또 한편은 또 뭐냐면 이 강남 신사들 또 체제안을 포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뭐 강희제나 권룡 온종제들이 뭐냐면 남순이라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강남 신사를 포용하는 그런 적들도 같이 했어. 결국에 강남 신사들도 처음엔 개겼지만 자기들의 지위가 어디에 나온 거야? 국가 권력에 나온 거죠. 학교제도, 가고제도.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해 주겠다고 이제 또 청나라 정부가 이제 뭐냐면 약속을 했고 또 조세도 감면하고 하니까 점차 이제 수긍하게 돼요. 예. 그래서 강남 신사들이 청정부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신사 정책들을 잘 했기 때문에 그 청나라는 나중에 200년 동안 더 유지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청나라가 나중에 가면 힘이 약해지고 팔기도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청나라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강남 신사들을 중심한 이 신사 계층들이 누굴 지지했기 때문이죠? 청나라를 지지했는데 그런 거죠. 근데 그때 신사 계층의 이익을 침범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철도 국유화 정책들을 하면서 이게 신사 계층들의 이익이 이제 뭐냐면 이제 지지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침해하면서 이제 신사 계층들이 청조가 이제 손을 끊게 되면서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청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예. 뭐 하여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보시냐면 31번까지 했죠. 마지막 문제 337페이지 펴보세요. 자, 50번 문제 볼게요. 50번 문제. 자, 50번 문제 보면 다음은 중국 황제의 발언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자료 A는 누가 얘기한 거냐면 명예 홍무제가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자료 B는 누구냐면 청해 옹경제가 얘기한 거죠. 근데 둘이 중화 사상을 공유하고 있지만 중화의 기준이 다르죠. 얘는 뭐야? A는 혈통을 가지고 해요. 한족이 중화다. 근데 자료 B는 오랑캐라고 한족의 구분은 뭐죠? 문화지대에서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문화지대에 덕이 있는 사람이 뭐냐면 덕을 가진 사람이 뭐냐면 민족에 상관없이 중화가 되는 거. 덕이 없는 사람이 오랑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가의 내용은 이제 쓰시면 되고 그래서 뭐 중화인이 인이를 아는 것이고 오랑캐 윤리를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 태어난 것이 중원이 아닌 걸 가지고 중화인과 오랑캐를 구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랑캐로 태어나도 오랑캐 지역에 태어나도 내가 오랑캐인을 알면 그리고 문화재에 거주해서 통치하면 뭐냐면 중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두 번째로는 니은의 반환을 관련된 항제 없죠. 자, 오랑캐를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하여 기강을 다시 세우자. 이건 무슨 정책을 얘기하냐? 복구주의 정책이죠. 그래서 복구주의 정책을 이제 쓰시면 돼요. 몽골의 언어와 풍습, 습관을 금지시키고 몽골풍을 없애고 한문화를 한원시키고 당률을 기반으로 명률을 제정하고 중국식 형법을 정비하고 이거 중국식인데. 예. 그다음 주작을 간학으로 정하고 가거제를 부응해서 정부의 유학을 건립하고요. 그다음에 그 백성의 풍습을 유교주의 교화시켜 유를 반포하고 이런 것도 동계에 있으니까 이거 갖고 한두 가지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자주회의 행정기구 개편 이거죠. 거기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홍무제 행정기구 개편 쓰시면 되죠. 중소선거 재생제도 폐지하고 육부를 직접 황제가 집속 기구로 편입했다.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자주비는 군기처에서 주접제도를 처리하면서 지방장관에게 항제명령을 직접 전달했다.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청나라 정치 부분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청나라의 경제 문화 부분을 이제 살펴볼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